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장중모호가 틀렸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N-1이라는 표현을 알 것입니다. TSMC가 미국에서 팹을 확장하면서 대만에서 TSMC가 미국으로 다 팹을 옮기면 대만이 버림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자 TSMC가 내놓은 처방이 바로 N-1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최첨단 노드가 N노드라면 대만은 이 노드보다 하나 더 진보된 더 아래인 M-1 노드를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2나노 칩을 만들게 되면 대만에서는 1나노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가장 최첨단 노드의 칩은 대만에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만의 자기 방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TSMC가 최첨단 노드를 미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가져가면 그 R&D 역량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TSMC가 경쟁사인 인텔 앞마당에서 최고 기술, 최고 노드의 칩을 만드는 공장을 두는 게 맞는지, 그리고 TSMC가 미국에서 최첨단 노드를 대만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TSMC의 연구개발 역량이 분산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최첨단 노드의 칩을 특정 지역에서 만든다는 뜻은 R&D 연구소도 특정 지역에 둔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간 장중모우는 자신이 창업한 TSMC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밝게 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잿빛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부터 반도체 엔지니어 인력 수급 문제, 팹이 신설되면서 클러스터 효과가 약해지는 문제와 공급망 재구축 문제까지 부작용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TSMC가 이런 예상되는 미국 투자의 문제점과 대만에서 커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못해서 하는 미온적 투자에서 적극적 투자로 투자 기조를 새롭게 고쳐 쓰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포커스 타이완이라는 대만 매체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핵심은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세 번째 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1.6나노 16옹스트롱 1.6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뼈대입니다. 2030년 1.6나노면 최첨단 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SMC의 2나노는 내년인 2026년은 돼야 처음으로 활용하는 팹리스가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기열로 따져볼 때 2030년에 1.6나노 칩을 만들 정도의 속도면 사실상 최첨단 칩을 미국의 애리조나, 대만의 타이난식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번 소식의 소스는 TSMC 부사장인 피터 클리블랜드로 지목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신빙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TSMC가 더 이상 미국에서 고급 칩을, 최첨단 칩을 생산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TSMC의 미국 야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창업자인 장중모와는 다른 판단이고 웨이 저자의 TSMC가 장중모의 TSMC와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 TSMC의 자신감, 미국 사업에서, 미국 비즈니스에서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당초 TSMC는 애리조나에만 6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첫 번째 팹에서는 4나노 칩이 만들어지는데 AMD가 라이젠 CPU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TSMC의 두 번째 팹에서는 3나노, 2나노 뿐만 아니라 애플의 A16 바이오닉 AP도 생산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더 나가서 TSMC는 1000억 달러를 애리조나에 더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이 1000억 달러에는 3개의 팹, 그리고 2개의 패키징 공장, 1개의 R&D 센터를 만드는데 투입되게 됩니다. 이번에 포커스 타이완의 관련 소식을 공개한 TSMC의 피터 클리블랜드 부사장은 TSMC 전체 매출에서 미국 팹리스의 매출 비중이 75%를 차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0% 중반 정도, 60% 초중반 정도 매출 비중인데요. 그게 75%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런 전망에 기초해서 최신 칩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미국 정부와 팹리스의 요청에 부응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TSMC의 2030년 1.6나노 칩 미국에서 제조 소식이 나오기 직전에는 인텔 전 CEO인 팹 겔싱어가 TSMC가 미국에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등 제조 시설을 추구하는 것보다 TSMC의 R&D
능력을 R&D 기능을 옮겨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 대만이 TSMC가 R&D 센터를 미국에서 짓든 말든 이런 것을 두고 대만 기업인 TSMC가 R&D 센터를 미국에 짓든 말든 이런 것을 두고 갤싱어가 훈수두듯 발언하는 게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칩 시장입니다. 이 더 어이없는 것은 갤싱어의 발언은 팩트도 틀렸다는 점에 있는데요. 최근 TSMC가 추가 투자한다고 밝힌 1,000억 달러 안에는 R&D 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과 별개로 분명한 것은 이 최첨단 노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R&D 센터마저도 미국의 건설을 공언할 만큼 TSMC의 미국 투자 드라이브가 완전히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갤싱어가 강조한 R&D 투자는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입니다. R&D가 활성화돼야 첨단 제조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R&D 없는 첨단 제조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이 TSMC가 미국 내 R&D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사업의 새 전기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순조롭게 가능할까 하는 점에 있는데요. 새로운 장소에 팹이 들어선다는 것은 공급망이 새로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TSMC의 공급망 회원도 함께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TSMC가 또 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24시간 대기가 가능한 대만인과 달리 미국 엔지니어들은 퇴근 후 휴대폰을 꺼놓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실시간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율 악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공장 안에서 대만 팀과 미국 팀의 협력 문제, 미국 현지 CEO가 아닌 대만 CEO의 부임을 통한 대만 조직 문화의 이식 혹은 적절한 융화 등의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TSMC는 가능한 많이 미국 팹을 자동화한다는 계획 아래 움직여 왔습니다. 어찌됐든 TSMC의 애리조나 팹은 당초 계획과 달리 최첨단 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 팹의 대만 팹의 노하우를 전수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일수록 전수해야 할 노하우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커먼웰스 같은 대만 매체들은 애플이 나중에 애리조나 팹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팹리스들이 미국 현지 파운드리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자국에서 칩을 만드는 것이 비용의 추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해치 않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고관세를 수입하는 칩에 물려서 더 많이 파운드들이 미국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TSMC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